한 일본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시온. 시온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22세의 대학생입니다.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 속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시온은 어느 날 교수님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한류가 일본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온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기에 한국에 대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시온은 인천공항에서부터 다소 당황합니다. 공항은 외국인들로 북적였고 안내 표지판이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긴 했지만 한국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들려오는 소음과 활기 넘치는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지하철과 버스까지 마치 일본보다 한결 역동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힌 동시에 약간의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자신의 일본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과연 시온은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시온이 인천공항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고 기숙사로 향하던 중 그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작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일본과는 다르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한글로 쓰여진 표지판을 읽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행히 일본어로 안내가 나오는 표지판 덕분에 겨우 방향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가 속으로 일본이었으면 이런 불편함은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괜스레 자신감에 차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본 후 시온은 한국인 룸메이트인 민수와 첫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민수는 유쾌하고 친절한 인상이었지만 시온에게는 조금 낯선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정중하게 거리를 두고 대화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온 시온에게 민수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와 인사하며 배고프지 않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바로 제안하는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갖추어 거절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시온은 민수와 함께 근처 음식점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한국의 식문화는 시온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줍니다. 반찬이 종류별로 줄줄이 깔리고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밀감을 표현하는 한국의 문화는 시온에게 다소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자연스럽게 이것도 먹어봐라며 음식을 권할 때마다 시온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으며 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시온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한국의 문화에 혼란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일본과는 너무도 다른 한국의 생활 방식과 소통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다르다면 오히려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도 슬며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시온은 밤새도록 한국에서의 첫날 경험을 곱씹어 봅니다. 지하철에서 느꼈던 혼란, 민수와의 식사 자리에서 겪은 낯선 감정들, 처음에는 한국의 문화가 불편하고 다소 거칠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따뜻함을 떠올리며 어느새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수가 음식을 권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배려하려 했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일본식 예의에 갇혀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시온의 휴대폰에 일본에 있는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한국은 어때? 시온은 답장을 하며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예의와 규칙이 이제까지 자신의 일상 전부를 지배해왔던 건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 틀 속에 갇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너무 일본적인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 한 건 아닐까? 결국 시온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한 거죠. 낯설고 어색한 순간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온은 민수가 주선한 한국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기로 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시온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가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조금씩 열리게 될까요? 며칠 후 시온은 민수가 소개해준 한국 친구들과의 첫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약속 장소는 대학가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게 됩니다. 한국 친구들은 활기차게 인사를 건네며 시온을 둘러싸고 단번에 그와 친해지려는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동갑내기인 지훈이라는 친구는 시온에게 K-팝과 한국 음식,
그리고 여행지 추천까지 여러 가지를 쏟아내듯 말하며 그의 관심사를 파악하려 애썼죠. 처음에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대화에 따라가기가 벅찼지만 시온은 점차 대화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K-팝을 좋아하는 외국 친구들의 SNS 계정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함께 웃고 한국의 최신 유행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온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국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이라 조금 놀랐어.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돌려 말하는 게 익숙하거든. 이에 지우는 웃으며 답합니다. 한국에서도 예의가 중요해. 다만 우리는 더 가깝게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 그게 우리 방식인 거지. 일본 친구들은 너무 예의를 지키느라 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더라. 지훈의 말에 시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두 나라 모두 같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시온은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들러 떡볶이와 김밥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며 처음으로 한국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온은 문득 깨닫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조금만 열면 사람들이 바로 다가와주고 진심으로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주는구나.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 후로 시온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종종 민수와 함께 맛집 탐방을 다니며 한국 음식을 하나씩 도전하고 한국인 특유의 빠르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해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시온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시온은 친구들과 함께 전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전통 한옥마을과 한복 체험,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과 막걸리를 즐기며 한국의 문화에 한층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골목을 걸으며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을 감상하던 시온은 일본과는 또 다른 한국 전통 건축의 매력에 감탄합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과는 다른 분위기에 신선한 충격을 느끼면서도 두 문화가 가진 섬세함과 아름다움에 공통점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죠. 여행 중 시온은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발전을 이룬 게 정말 놀라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당연하게 여겨? 그러자 친구들은 각자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는 전통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가끔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게 아쉽기도 해라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는 그렇지만 그 변화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가 된 것 같아 라고 덧붙입니다. 시온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들이 가진 전통과 현대의 균형 감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전주에서의 마지막 날 밤, 시온은 친구들과 함께 한옥마을 근처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고향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시온은 자신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과 동시에 일본 밖의 세계에 대해 무지했던 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본이 최고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처음엔 한국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너희와 함께 지내다 보니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 이에 친구들은 미소 지으며 시온의 솔직함을 칭찬합니다. 한 친구가 말하길, 사실 나도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없어서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시온이 일본 문화를 설명해 줄 때마다 나도 새롭게 배운 게 많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좋다. 시온은 그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자부심이 더 이상 남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벽이 아닌 서로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시온에게 한국은 단순히 공부를 하러 온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는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온의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시온은 일본에서 온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 솔직히 처음엔 우리랑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더라. 이에 시온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 겪었던 문화 충격과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꺼내놓습니다. 맞아.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잖아.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이 조금 과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었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한국과 일본 문화를 비교하는 대화가 오가고, 시오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조금씩 배운 것들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러던 중 유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 문화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분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 순간 시오는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도 일본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비슷한 불만을 가졌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이 생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엔 한국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그 문화 속에 담긴 따뜻함과 진심을 이해하게 된 후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겪는 이런 낯선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거 아닐까? 친구들은 시온의 예상치 못한 말에 잠시 멈칫합니다. 그제야 시온은 자신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한층 더 넓혀주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었음을 실감합니다. 나는 일본인이고 일본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틀 안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생각하는 시오는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느낍니다. 그날 이후 시오는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전통 음식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한글도 더 열심히 익히며 한국어로 대화하려 노력합니다. 한국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며 그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생활 방식 속에서 시오는 자기가 몰랐던 세상, 그리고 자신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허물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완벽히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시오는 어느 날 한국 친구와의 오해로 작지만 깊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며칠 후 시오는 한국 친구 지훈과의 사소한 오해로 다소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들이 함께 과제를 준비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한 제안에 대해 시온이 잠깐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식이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의견을 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드럽게 돌려 말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시오는 최대한 정중하게 의견을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오는 한국인 친구 민수에게 이 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걸까?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지훈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그러자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돌려 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직접 표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더 그래. 시온이 너무 조심스레 말하니까 지훈은 내가 그의 아이디어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솔직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 민수의 설명에 시온은 놀라움을 느끼며 동시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의견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시온은 지훈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날 저녁 시온은 지훈을 만나 내가 너의 아이디어를 존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면 정말 미안해. 사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였어라고 설명합니다. 지훈은 시온의 사과와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입니다. 알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 우리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시온, 너도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있구나. 시온은 지훈의 말에 안도하며 웃음 짓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구나. 이 경험 이후 시온은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동시에 한국의 소통 방식을 존중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유연하게 바꿔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시온은 이제 한국 생활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타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가면서 시온은 자신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처음엔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한층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은 시온은 마음 한편이 뿌듯해집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히 외국 문화 체험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준 중요한 배움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시온은 그동안 자신을 많이 도와준 친구들, 특히 민수와 지훈을 포함해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송별회를 엽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시온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네며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지훈은 시온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시온, 너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문화에는 때때로 거리를 두고 지내더라도 마음은 늘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시온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느끼며 친구들과의 이별이 아쉽지만 그들이 준 진심 어린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에 친구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그들의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마음 깊이 새겨둡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시온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낯설고 혼란스러웠던 순간, 오해와 갈등 속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 성장한 자신의 모습이 모두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간직하면서도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겠어. 시온은 이제 자신이 속한 세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을,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한국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온은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손을 흔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에게 준 소중한 선물들을 마음에 담고 시온은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시온은 한 사람으로서 더 성장하고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이제 한 번 방문했던 나라가 아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 되었죠. 끝까지 시온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시온처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